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는 백준 2580번 스도쿠입니다. 네, 이 스도쿠는 코딩 테스트에 나올 만한 문제라기보다는 백트래킹 연습 문제로서 좀 좋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대충 난이도 중정도로 볼 수 있고요. 백트래킹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네,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생각을 통해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대략 35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최대한 70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풀지 못한다면은 풀이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네, 스토쿠는 사실 잘 알고 있으니까 대충 설명을 좀 넘어가고요. 다음과 같이 입력이 주어지고 이 스토쿠를 풀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 매트릭스를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받아주고요. 받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백트래킹을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열별로 들어가 있는 숫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행별로 들어가 있는 숫자, 그리고 박스별로, 이거 박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3 곱하기 3을 박스별로 들어가 있는 숫자,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걸 첫 번째 이제 딱히 명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비짓처럼 지어줄게요. 이거를 이제 false, 처음에 이제 모두 없을 테니까 9에 9 곱하기 9 배열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비짓 1이라고 할게요. 이거예요. 요걸로 할까? 행별로. 이거는 이제 vst1 i, j라고 한다면은 이제 i번 행에 j가 들어가 있는가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vg2, vg3를 정의를 해줄게요. 이제 vg2는 뭐냐면 i번 열에 j가 들어가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vg3는 i번 박스에 j가 들어가 있는가로 할게요. 그런데 이 박스가 우리가 사실 박스의 번호를 해주면 그만이긴 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박스를 번호를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1씩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9 곱하기 9 이렇게 9 곱하기 9 이게 1, 2, 3, 4, 5, 6, 7, 8, 9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번 박스에 j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배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트릭스를 받아줬으니까 요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최신화를 해줘야겠죠.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9 곱하기 9만큼 이제 ij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i랑 이 j가 이거랑 같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매트릭스에 숫자가 0이 아니라면은 이제 0이 아니라면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i번 열에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지금 이거는 1부터 9까지 있는데 인덱스는 0부터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씩 해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2랑 3를 이제 최신화를 해줄 텐데 J번째 해주면 되겠죠? J번 열 그리고 이제 박스가 문제인데요. 박스는 사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I번 박스, I행이라면은 I를 3으로 나눠줘요. 3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9면은 8이면은 이제 2, 0, 0부터 2면은 0, 3부터 6이면 1, 3부터 5면은 1, 그리고 6부터 8이면 3.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이 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J를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0, 1, 2, 0, 1, 2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어떻게 번호로 만드냐면 이제 이것에다가 3을 곱해준 거에 더하기 J를 3으로 나눠준 값을 해주면 박스에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3 곱해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J를 3으로 나눠준 값. 이렇게 하면은 박스로 제 번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과정을 계속 쓰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뭐 박스라는 제 함수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return I 나누기 3 더하기 3 J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박스 IJ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배열이 이제 다 초기화가 된 거고요. 이제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네,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만들 텐데 뭐 얘네들을 뭐 전역 변수로 그냥 사용해도 되고 지역 변수로 사용해도 되는데 뭐 그냥 간결함을 위해서 지역 변수로 사용을 해줄게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인자에 들어가는 거는 i와 j를 인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수도크 솔버라는 게 이 한 가지 알고리즘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0,0부터 이제 0,8까지 가고 또 이제 1,0부터 1,8까지 가고 이 과정을 이제 8,8까지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후보를 파악을 해요. 후보를 파악을 하고 이제 각각의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1과 3과 4가 있다라고 하면은 1을 넣어보고 그 다음 칸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1을 넣어보고 그 다음 칸을 진행을 하고 또 거기서 또 뭐 4를 넣고 또 다음에 뭐 5를 넣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풀리는 게 있겠죠. 안 풀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 다음엔 같은 칸에다가 3을 넣어보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과정은 DFS 알고리즘이랑 굉장히 또 유사한데요. 네, 일단은 보면은 언제 종료하는지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9,0으로 호출이 되면은 이때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가 9가 되는 순간에는 리턴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런데 이때 매트릭스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매트릭스에 있는 것들을 출력을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드를 써주고 그리고 한 칸씩 띄우는 걸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호를 해요. 네, 이거는 파이썬에 있는 좀 특수한 문법인데 언패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풀어줘서
0354692778을 프린트에 각각의 이제 원소로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각각이 하나씩 띄어쓰기가 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게 지금 대신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이 칸이 채워져 있다면, 이미 다른 값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때는 더 이상 지금 이 현재 좌표에서의 백트래킹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 칸으로 보내줍니다. 다음 칸으로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냐면 그냥 J를 1씩 더해주면 안 되고요. J를 1씩 더해준 건데 J가 만약에 9가 된다면은 다음 칸으로 갔을 때 i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9가 되면은 9로 나눠주는 값을 1로 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J는 더하기 1 해주는데 9가 된다면은 9로 나눠준 값을 나머지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칸에 들어가야 되는 후보들을 이제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열에 i 열에 k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행에도 k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박스에도 k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컨티뉴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어떤 약간 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제 후보가 지금 나타났네요. 후보가 나타났으니까 매트릭스를 바꿔줍니다. 매트릭스를 바꿔주는데 k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0부터 8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또 이제 호출을 해줍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다 줄게요. 호출을 해줘요. 이거 호출을 해주면은 되고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0으로 돌려놓습니다. 0으로 돌려놓으면 이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했던 모든 백트래킹의 효과, 이 깊이 들어간 백트래킹에 의해서 변환된 매트릭스가 있을 건데 그 효과들을 모두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곰곰이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i번째 행에 k를 또 이제 true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j열에 k가 들어간다는 것도 암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박스에 k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지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true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백트래킹이 끝나고 나서는 얘를 다시 false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이러고 나서 이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solve라는 백트래킹이라는 이 함수만 0,0부터 시작을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잘 나오네요. 자, 답이랑 일치하는 답이죠. 물론 스토크라는 게 답이 한 가지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한 가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 경우를 한번 보면은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답이 일단은 지금 시간부터 오래 걸리죠. 그리고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정당성을 뭐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 개 나오죠.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엑시 코드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한 개의 답만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프로그램이. 리턴을 지워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파이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워줄까요? 네, 정답 차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엑싯이라는 게 사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마음에 별로 안 들죠. 뭐든지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한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리턴을 했다고 봐요. 리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요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요 백트래킹 자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요 예제를 갖고 올게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백트래킹은 답을 찾고 나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고 나서 원상 복구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거 원상 복구를 시키지 않을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이 백트래킹 함수가 true를 불리한 값을 반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리턴을 만들어 주고요. 불리한 값을 반환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얘는 그냥 그 다음 백트래킹 함수의 불리한 값을 반환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백트래킹이 답을 찾았다면은 더 이상 복구를 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 함수를 끝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백트래킹이 답을 찾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그만 이제 true를 반환한 것 동시에 이 뒤에 복구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백트래킹이 실패했다는 뜻이므로 리턴을 false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죠. 성능 면에서는 얘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게 찾는 순간에 출력하고 그냥 강제로 시스템을 종료하니까 이게 더 빠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 백트래킹의 어떤 끝나고 나서 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건데 그때 막 강제로 종료해 버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백트래킹을 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